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 유튜브에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12월 14일에는 어떤 종목군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올까요? 12월 14일 상당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12월 13일 날 국내 증시가 별다른 이유 없이 꼬리 달고 내려왔어요. 예, 미국 장의 흐름 12월 10일 날 상당히 긍정적으로 마감이 잘 됐고, 그리고 12월 13일 아시아 증시, 일본 상당히 긍정적으로 마감됐고, 그리고 유럽 증시 또 강세를 띠고 있고, 추가적으로 미국 증시 강세 흐름. 자, 그에 반해서 이제 국내 증시가 상당히 아쉽게 끝난 거죠. 그 영향 부분이 전기전자 업종에서 비롯됐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자, 오늘 시황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뒷부분에 교육 내용이 있으니까 뒷부분으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진행을 하죠. 자, 화면 보시면 이렇습니다. 시장 상황 부분 같이 볼게요. 그리고 지금 계속 문자 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계속 함께 가시죠, 함께 가시죠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망설이다가 결국은 IT의 강세, 추가적인 자동차의 강세, 오늘 같은 경우 LG화학의, LG전자의 강세 이런 부분이 연출이 되다 보니 그래 내가 엉뚱한 쪽에서 헤매는 것보다는 시장 주도주에서 제대로 된 수익 내보자. 윤정도와 함께 가서 큰 수익 내보자. 이 기준이 설정이 된 거죠. 맨 처음에 오실 때는 여러분들은 사실은 주력 포트폴리오에서 안정적인 수익, 시장 수익률 조금 더 넘기는 그 수익을 원하셔서 들어왔던 겁니다. 솔직히 누가 주식시장 들어오면서 연단위 5% 수익 내주세요, 10% 수익 내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지난해 11월, 12월, 올해 1월까지 3개월 동안에 시장 40% 오를 때 나 최소 40% 계좌 수익 1년 만에 내주세요. 3개월은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치면 앞, 뒤 합산해서 그럼 윤정도는 얼마를 내드려요? 80% 수익을 내드려버리죠. 80%. 어떤 식으로? 주도 업종군, 그 당시 기준에 IT, LG와 또 자동차의 기준에서. 결론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준에서도 예를 든다면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12월 기준에 빠르면 12월 기준에 3,300 올라간다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해드렸죠. 일요일 날,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특급 호텔에서 식사 겸비해서 특별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24분께서 참여를 해주셨고 각 테이블별로 이제 강의 진행하고 질의응답 진행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의 강세, 시장의 4,000포인트에 대한 강세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근거 있는 설명을 좀 해줘봐라 라는 말씀을 참여자분께서 해주셨어요. 그 4,000포인트 기준이나 3,300이나 사실은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퍼센테이지로 보십시오. 지금 3,000이라고 치고 10% 등락 범위이고요. 여기가 몇 퍼센트요? 30%의 등락 범위입니다. 그죠? 33% 이렇게. 그러면 얼마가 움직여줘야 이 흐름이 나올까의 기준. 그럼 1차적으로 3,300만 잡아볼까요? 3,100. 3,100이 오기까지 굉장히 힘들겠거니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3,100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78,000원 오면은 3,000 충분히 넘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제요? 11월 30일 날 시장 2,820일 때 2,700 내려가는 이 운용을 하고 있을 때. 근데 2,700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2,700 내려온다고 해봐야, 그러니까 20포인트 더 빠져서, 21포인트 빠져서 2,799라고 해봐야, 21포인트 빠져봐야 뭐예요? 1%도 안 빠지는 거야, 추가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다만 시장이 밀리면 다 같이 눌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시장이 올라야만 시세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78,000원, 요 기준점 범위까지, 요 지수일 때, 삼성전자도 7만 원이 이탈된 그 흐름에서 요 정도 범위까지만 돌리면 180포인트 이상 올릴 수 있다. 그걸 계산을 해드린 거예요. 지금에 있어서도 계산을 해드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77,000원까지 내려온 흐름이 됐는데 이쪽에서 밝은 화면에서 보여드릴까요? 77,0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이 흐름에서
4,000원. 그러니까 5%면 얼마? 57에 35, 75, 35. 그럼 대략 4,000원 정도 움직임이 나온다. 5% 등락해서 4,000원. 그럼 삼성전자 100원당 몇 포인트? 0.8포인트 정도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그럼 얼마? 48에 32. 32포인트를 삼성전자 혼자 들어올립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은 21%고요.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은 34% 수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전자 이렇게 움직이면 전기전자 업종까지로 포함을 하면 대략 50포인트. 대략 50포인트 움직임이 나옵니다. 다시 얘기해서 34% 비중의 5%의 등락 범위. 그럼 얼마? 17포인트 정도, 1.7% 정도가 움직임이 나온다. 34% 비중의 5%가 움직이면은 시장 지수 기준에 1.7% 등락 범위. 지금 정확히 3,000포인트니까 그럼 얼마? 51포인트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쉽게 윤정두가 계산할 테니까 이해만 하시란 말이에요. 윤정두는 외로워 죽겠어. 사실상 이런 거를 교육이랍시고 해드리는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냥 막연히 내일 그래서 결론은 상한가 갈 종목 줘. 내일 폭등 나올 종목 줘. 아니 내일 상한가 가고 내일 폭등 나올 종목 윤정두가 검색해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오픈을 해드리겠지만 그게 쉽냐고요 사실상. 그렇게 해서 뭐 여기가 무슨 막말로 강원랜드 도박장이에요? 아니잖아요. 시장이 어떻게 견인되고 어떻게 움직이고 가능성이 있는지 진짜 시장이 가 그럼 어떤 종목 어떤 업종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변동성 매매 기준을 어떻게 잡을까 그런 고민을 해야죠. 결론적으로는요. 전기전자 업종이 5% 움직여서 50포인트를 들어올리면 나머지 50포인트는 누가 들어올리면 돼요? 여타 업종군 66%를 차지하는 여타 업종군에서 50포인트. 그럼 66%를 차지하는 쪽에서 50포인트를 들어올리려면은 1.7% 정도의 등락이니까 여기서 얼마? 2.5 정도? 3%가 안 되잖아요. 2.5%만 움직이면 대략 50포인트를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주도 업종은 5% 정도 움직이고 지금 굉장히 강하니까 거래 터트리고 나머지 쪽에서 2.5%만 움직여주면 시장 3,100이 갑니다. 나머지 업종은 주도 업종 대비, 전기전자 업종 대비 월등한 강세를 띠는 게 아니라서 지금 거래대금 밋밋해서 추종 매매에 쫓아오기만 해서 그죠? 그래서 주도주가 여타 업종군 대비 2배 정도의 강세. 조정받을 때는요. 거품주가 빠져내려가죠. 성장주가 빠져내려가지 주도 업종군이 빠져내려가지 않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은 단 한 번도 2016년 저점을 깨트려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항상 신고가 랠리를 잡아냈죠. 3,100포인트 쉽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4,000원 오르면 100포인트 오른다. 대략 전체 시장이. 그럼 삼성전자가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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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0원 오르면 얼마? 시장은 3,300포인트를 넘긴다. 그럼 삼성전자가 얼마? 89,000원, 9만 원에 올라오면 삼성전자 9만 원에 올라오면 시장 3,300포인트를 간다. 빠르면 연말에 올 수 있다. 왜? 9만 원 가는 게 지금 현재 주가 대비 13,000원이에요. 20%가 채 안 됩니다. 20%가 채 안 돼요. 주간 단위 10에서 15%씩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삼성전자도. 그게 왜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야만 나머지 전략이 설정이 돼요. 그게 어려우시니까 윤정두랑 같이 가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가 갈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시장이 강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상상도 좋지만 3333으로 한번 가봅시다. 3333 이렇게 해서 시장 지수가 지금처럼 어찌됐건 3,000포인트 위쪽, 오늘 장중 기준에 3,040포인트, 그렇게 해서 3,100포인트, 3,200, 3,300 그렇게 해서 어떤 종목이든 다 올라가는 시장 수익률에 못 미치더라도 무조건 올라가는 그런 장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삼성전자 가야죠. 3333 한번 출석 체크합니다. 물 좀 마실게요. 3333 그렇죠. 또 상상 이렇게 올리셔도 돼요. 3333으로 올리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엄지척 좀 눌러주세요. 이건 동네 창피하게 유튜브에 접속 인원도 좀 적으시고 엄지척도 적고, 응? 3333 올려주세요. 3333 3333 얼른 3333 물도 좀 맛있고, 그렇게 해서 IT의 초강세, IT의 시장 견인력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차분하게 편안하게 잡아내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능동적이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유튜브 방송을 하더라도 이렇게 화면 얼굴 보이는 방송 말고 그냥 텍스트 전략으로 교육을 할까 그 고민이 조금 앞섭니다. 텍스트로 하고 그러면은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되면은 출석 체크도 많아지고 또 우리 VVIP 회원님들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면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시는데 어찌됐건 능동적이셔야 됩니다. 3333 상상상상. 미국의 이제 지표 관련된 내용은 뭐 빠르게 설명을 드렸어요. 어디서 박승규 TV에서. 기존에 이 내용을 설명드린 게 12월 6일자 영상이 있어요. 지금 그거 올려드릴 거예요. 12월 6일자에 미국 증시의 12월 3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놨는지 그 내용. 그리고 오늘 팍스경제TV에서 오늘 시황이 오면 시황하고 IT를 묶어서 같이 만들어서 그걸 또 계속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오늘 방송한 영상 하나, 12월 3일 영상 하나, 시황이 되겠죠. 12월 6일 시황. 그리고 시황하고 정기전자 업종. 그다음 다시 오늘 영상 하나. 그리고 오늘 박승재 TV 거 하나. 또 오늘 야간 방송 거 또 하나. 이런 식으로 넣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니터링한 직원분들께서 그렇게 넣어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조금 이따 올라올 영상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이해도가 있으셔야 돼요. 지표가 좋은데도 시장 강세를 띄었죠? 다른 때 같으면요. 지표가 좋아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 때문에 조정 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결국은 그게 아니라 강세의 흐름으로 연출이 됐다. 지금 지금 또 이렇게 해서 지금 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 조금 이따 뭐 이벤트 마지막 이벤트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빠르게 선택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함께 함께 나 월요일부터는 또 나 화요일부터는 함께 진행을 할 거야. 같이 움직임 가져갈 거야.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 부분을 못 하실까? 저는 좀 아쉬워요. 무료로 오픈해 드리는 거는 오픈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통장에 결제를 하시면 띵똥땡똥 이렇게 찍히는 거거든요. 카드 결제는 별도로 또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또 알려드려야 저희 임직원방에 알려드려야 등록을 해드리니까 어찌됐든 여러분들도 함께 좀 움직이실 수 있는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벤트는 다 끝났어요. 이벤트는 더 이상 없습니다. 분명히 오늘 월요일 장중까지로 제가 묶어놨는데 그 이벤트 활용 못 하셨다면 뭐 어쩔 수 없죠. 1년에 한 번 하는 이벤트였는데. 자, 그렇게 해서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표가 긍정적이어야 시장은 강세를 띈다. 지표,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살아났다 이런 해석이 돼야 돼요.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감으로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사실상 없죠. 경기가 침체인데 물가가 상승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럼 각국의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이 말 같지도 않은 행보를 진행했다는 거죠. 거기에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또 재난지원금 또 선거 앞두고 또 뿌리죠. 그 흐름에 대해서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거 말도 안 되는 내용 아닙니까? 체감 온도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할지라도 전체 산업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우리도 금통에서 금리를 올린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글로벌 시장은 코로나19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이렇다 할 조정이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 한 번도. 매번 질문받는 것이 이번에 시장 깨지나요? 시장 깨졌어요. 조정이 심해요. 뭔 조정이 심했고 뭔 시장이 깨졌습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의 조정이 연출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전체 추이가 무너졌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주도업종군은 이쪽 전기전자, 기술주라는 거 그거 꼭 염두에 두십시오. 이 부분도 빠르게 넘깁니다. 왜? 시장 어려우면 1시간, 2시간 해드릴게요. 시장 어려워.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전기전자 업종과 유가증권 시장의 상관관계. 전기전자 업종 116% 오를 때 여기 30% 올랐다. 이게 주도 업종분이에요. 그럼 얘가 116% 올라올 때 30% 올랐다는 거는 나머지 업종은 제한적으로 오르거나 시장 수익률 못 미치거나 횡보하거나 하락하거나 이렇게 됐다는 거죠. 얘만 엄청난 강세를 뗐다는 거죠. 그 이후에 그럼 똑같아요. 여기는 고점을 넘겨본 적도 없고 저점이 다시 깨졌는데 전기전자 업종은 2020년에 고점을 넘겼고 저점이 남들 깨질 때 코로나19 때도 저점이 깨지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서 약세인 것처럼 표현했는데 전혀 약세가 아니었다. 신고가 수준에 놓여져 있었다. 상속세 들리려고 삼성전자 주가 누르지 않았다. 결론은요. 이러한 흐름 속에 다시금 저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겨놨다. 다시금 여기서의 흐름에서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이 이 기준을 돌파를 시키는 것이다. 누굴 갖고 가야 돼요? 전기전자 업종.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전기전자 업종과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연동성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특히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시가총액이나 이런 부분이 비슷합니다. 추이 부분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비교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일주 월봉이 긍정적이다. 거래대금 터지면서 그 부분 놓고 보시고요. 이 내용은 뭐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거예요?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업이익 비중과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 비중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 33.92%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삼성전자 100원당 미치는 영향 하이닉스 100원당 1000원당 미치는 영향 삼성전자 100원당 0.8 하이닉스 1000원당 1포인트 변동성이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아쉽게 끝났죠? 오늘. 전기전자 업종은 오늘 1.5포인트를 들어 올렸어요. 전기전자 업종이 보합이었다면 10포인트, 전기전자 업종도 0.28이 빠졌다면 대략적으로 그렇다면 12포인트 이상 하락하고 마감됐겠죠. 그럼 그렇게 되면 더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영향으로. 그러니까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쪽의 시장 방어력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코스닥이 지금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특히 이제 여기서 SK 머티리얼즈는 이제 뭐 잘 올라와 준 건데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 LNF, 펄어비스, 에코프로, PM 요 종목군들의 이제 흐름 속에 특히 위메이드의 변동성이 8천억짜리 8조 만들어 놨다가 7조 5천억이죠. 7조 5천억 만들어 놨다 밀리는 흐름인데 가격 반발력이 잘 나오다가 또 이슈 하나에 또 오늘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시간에서도 충격이 있었고. 마지노선 설정하고 대처는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투매에 동참하기보다는 가격 반발력도 활용을 또 하자. 지난번 가격 반발력을 놓쳤다 한다면 다시금 밀려 내려온 이후에 가격 반발력. 그리고 그것이 도저히 힘겨운 상태라면은 일단 뭐 잘라내야죠. 그렇게 해서 시장 순환성에 맞게. 그래서 주력은 항상 생각할 시간을 주는 이런 대표주. 무조건 대표주가 아니라 실적이 동반된 그리고 시장 수익률을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1.5에서 2% 2배 이상, 1.5배에서 2배 이상 넘길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대비 5배에서 10배 수준의 변동이 나오는 그런 업종군을 포트폴리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코스닥 쪽의 업종 대표주 변동성의 종목군들 또 이슈 종목군들의 흐름을 잡아내는 게 옳다. 그럼 수익률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시황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재차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고 삼성전자부터 해서 쭉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빠르게 그리고 LG전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물 한 모금 다시 마시고 IT 뭐 엄지척도 없어 이제는. 제가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건가? 이 엄지척도 없고 IT 출석 검사합시다 해도 출석 검사도 잘 안 해주시고 속상해. 얼른 IT 엄지척 IT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셔야죠. 그 다음에 LG 전자에 대한 전략 보셔야 되겠죠. IT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화면이 조금 많이 어두워. 이 전자칠판 자체가 박성재 TV 화면보다 많이 어두워요. 조명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어둡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 그 담당 직원분들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내세요. 저도 별도로 이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리고 제가 난방을 좀 끄고 오겠습니다. IT 엄지척 좀 해주시고. 난방이 세니까 뭐 피곤함이 그냥 막 몰려와요. 힘들어.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기준은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죠.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그 종목군들 할인 요인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그다지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야기가. 왜냐면 뭐 시장도 강하고 종목도 대부분 강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글로벌 시장에서 업종 대표주 차상 최대치 실적과 함께 규모 또 시장 점유율 뭐 1위 이런 기준에 PER이 12배 수준에서 움직인다라는 자체가 저평가입니다. PBR 자체 자산한 가치 대비해서도 2배 수준에서 움직인다는 자체가. 유통 물량은 뭐 없어요. 개인들 지분 10% 초반 이거는 뭐 유통 물량이 있다, 뭐 매물벽이 형성돼 있다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5% 변동성까지도 이제 확장돼서 나올 정도로 하루 만에.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3,100포인트가 하루 만에도 올라올 수 있어요. 삼성전자 5%의 시장 연동폭 감안하면 하루에 3,100까지 올라옵니다. 3,000포인트 지금 기준 잡고. 그러니까 연말까지 3,300 갈 수 있습니다라는 게 꿈의 논리가 아니에요. 지난해에도 똑같은 주장했습니다. 지난해에도 2,200포인트일 때, 10월 말에 2,200포인트일 때. 자, 이거요. 남들은 1,800 깨진다고 난리가 났는데 2,000 깨지고 1,800. 이 정도만 유일하게 3,000포인트를 연말 안에 넘길 수 있습니다 했죠. 결국은 배당락 감안한다면은 3,000포인트가 된 거예요. 2,800 뭐 이렇게 올랐으니까 2,900. 지금도 똑같아요.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거래대금 지금 1위다. 이게 밀려 내려가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1위를 형성하고 주봉 단위의 이 흐름에서 거래대금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아쉽게도 월요일날 거래대금이 제한적. 아쉽게도 월요일날 거래대금이 제한. 화수목금 움직여줘야 되는데 화수목금에 움직여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IT가 본격적인 강세를 띄고 있어요. 애플,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전부 다 기술주들의 강세 상당합니다. 이 거래대금만 마저 수반되는지 여부 더 수반되면서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야 이거 대박이구나 라고 설정을 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의 일주 월봉 다 보시면 월봉 기준에서의 흐름도 중요시 놓고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해서 이 기준에 거래가 일정 범위 수반되면서의 흐름, 그것이 주봉으로 연동돼 있는 흐름, 월봉 기준에 벌써 12월 중순은 형성된 거잖아요. 이게 월등히 터져줘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 밋밋하면 안 돼. 더 강력하게. 그래야 본격적인 8만 원대 안착 시세에서의 9만 원의 기준이 형성됩니다. 거래가 무조건 터져야 돼.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하이닉스 기준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 기준의 흐름도. 지금 이 하이닉스가 세상에 9만 500원까지 내려가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조정이에요. 이게 7억 2,800만 주짜리면 7963 얼마? 시가총액이 63조에서 65조 수준. 그렇게 되면서 네이버에 8월 13일 날 네이버에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뺏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그때 PER이 6배. 아, 참. PER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솔직히 포탈이 뒤집으시면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면 돼. 아우, 내가 좀 나이가 많아요. 그러면 자제분들 시켜서 야, 이게 뭔 소리니? 용돈 10만 원 줄게. 다른 사람 주느니. 윤정도한테 주느니. 기초교육을요. 아주 성의 있게 제대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기초교육 뭐 PR이 뭡니까? PBR이 뭡니까? 전부 다 해드릴 거예요. 전부 다. 그것만 제대로 교육받아도요. 응?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9만 9천 원이야. 어? 한 달에 19만 8천 원이야. 기초교육 받고 한 달에 19만 8천 원에 기초교육 받고 어? 추가적인 교육 받고 매직 시그널, 매직 불꽃 배송기 받고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어찌됐건 간에 지금 하이닉스 기준에 10월 6일 이런 저점 그 이후에 저점 그게 9만 원대입니다. 이거 문자 사인 낱장으로 다 올려드리죠 이거. 한번 보시게끔. 윤정도가 함께 가시면서 전략을 꾸려 나가신다는 자체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물론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 계세요. 연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함께 가시는 분들. 그런데 뭐 그분들께서 들으시면 또 노여워하실 수 있습니다만 혼나더라도 윤정도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하이닉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고점에서 잡아서 미끄러져 내려와 있는 이 포트 비중 난 IT를 100% 채웠어요. 그거는 이제 최종 선택을 그렇게 하신 거고 그럼 윤정도를 혼내시면 돼. 야 IT 좋다라고 100%다 채웠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그건 윤정도가 혼나면 되는 거고 다만 지금까지 유지하고 가지고 계신 부분 그 부분은 잘 해오신 거예요. 응? 그거 가지고도 한번 혼났죠. 이거 팔아서 뭐 사게 해서 못 샀다, 못 팔았다. 밑에서 좀 밀릴 때 팔고 돌릴 때 사게 해주면 제일 좋지. 제일 좋습니다. 그게. 근데 그 정도의 경지에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이제 경력을 조금씩 쌓아나가시면 되고, 내가 그게 힘드니까 윤정도 너한테 해달라는 거잖아. 그럼 계속해서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계속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응? 지금 0.6.5배까지. 그러니까 실적이 이 당시 기준으로는 10조 원의 순이익을 예상했어요. 지금 하향돼서 9조 5천억인데 다시 상향이 될 거란 말이에요. 다시. 왜 업황 개선됐다고 하고 있으니까. 10조 원인데 시가총액이 63조, 65조란 말이에요. 엄청난 저평가라는 얘기예요. 순이익 대비해서 6배에 놓여져 있다? 말도 안 되는. 결론적으로 이 하이닉스 기준 또 삼성전자 기준, IT의 기준 이 종목군들은 누적적인 흐름으로 놓고 보시는 거예요. 2015년 말 금리 올릴 때부터 실질적으로 2016년 바닥 찍고 이후 또 본격적인 랠리 기준이 2017년도에 쭉쭉 뻗어가는 그 강세 흐름 실적이 뭐 상승을 초월했으니까. 다만 지금 기준의 단기적인 관점에서 아쉬운 거는 하이닉스 거래대금이 5위 이하로 또 눌려졌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주간 단위의 거래대금 잘 실어오던 게 여기서 지금 월요일날 거래량 거래대금이 너무 둔화됐다는 겁니다. 근데 전체 시장이 그래요. 전체 시장이. 월요일의 경우에. 빠르게 화요일날 개선시켜야죠. 개선된다니까. 왜? 유럽장 긍정적. 미국장 긍정적으로 끝났고 일본장 월요일날 또 아시아장 월요일날 긍정적으로 끝났고 유럽 긍정적이고 미국장 긍정적으로 끝나면 반영 안 된 국내 증시의 흐름은 뭐 달려봤겠죠. 주봉 기준에서 여전히 거래대금 거래량입니다. 요거 조금만 올려놔줘야 돼요. 평균치 깔짝 넘기는 게 아니라 더 상향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라인 14만 원이면 뭐라 그랬어요? 14만 원이면 시장 얼마? 3,300%. 14만 원 가면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준 설정하시는 게 옳고요. 그다음에 이제 LG전자 부분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LG전자 기준에서도 뭐 오늘 개장 초에 거래가 수반돼서 재차 또 매수 강도를 드렸는데 12만 원에서 이제 하방 정책을 계속 잡고 있다가 살짝 이탈됐다 돌려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자, LG전자입니다. 11월 19일 날 변동성이 12.24%까지 나왔어요. 아쉬운 거는 그 변동성 이후에 연동성이 제한적이었던 겁니다. 이번에도 장중에 초강세를 띄었고 1조 이상짜리 종목의 상승률 3위 그리고 거래대금은 오늘 기준에 결코 나쁘지 않는 진짜 오래간만에 8위까지 올라온 요게 계속 살아나 있어야 돼. 이 거래대금이 요 5위 전후 요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돼. 최소 10위 안에서. 그러면 LG화학의 그 가벼움은 표출될 수 있습니다. 지금 LG화학이 죄송합니다.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뭐냐면 펀더멘탈적인 실적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또 지금 결제하셨죠? 화요일 날 같이 움직이시려고. 여러분들도 지금 빨리 전화하셔야 돼요. 응? 지금 모니터링 하신 직원분들은 이럴 때 상품 올려드리면 되는 거고 전화번호하고. 자, 그렇게 해서 PER이 6.71배인데 잘 보시면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70조를 넘겨요. 70조 넘기는 종목 자체, 업체 자체가 거의 없어요. 70조를 넘기는 게. 가전제품이라 그래. 백색 가전의 기준이다. 마진율이 사실상은 그다지 안 좋죠. 마진율이. 그래서 성장주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핸드셋이 적자를 지속한다 했을지라도 핸드셋을 그냥 계속 장기간 갖고 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쪽에서의 성장성을 좀 가지고 오기 위해서였죠. 근데 도저히 안 된다 싶으니까 이제 핸드셋을 정리를 한 거고 전장 산업에 뛰어든 겁니다. 근데 이제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LG화학 뭐 2000 초반부터 또 LG전자도 뭐 지금 재차 또 M&A 그때 불거졌던 부분 전장업체 인수한 그 부분 오스트리아 업체 1조 주고 인수했었죠. 그게 2017년도예요. 그 이후에도 계속 또 2020년 12월 또 2021년 1월 이 기준에서도 뭐 애플 관련된 내용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는요. 이 순이익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상당히 저평가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PER 6배. 또 자산가치 대비해서도 기술주 기준에 1.47배면 굉장히 낮은 거죠. 삼성전자 2배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뭐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저평가 상태를 어디 가서나 인정을 받습니다. 단 IT 주지만 성장성에 대한 인정은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9월 달에도 마찬가지였고 10월에도 마찬가지였고 애플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전장 관련된 내용만 나오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거래량 없이 쭉 밀려있던 부분이 전장 관련된, 애플 관련된 이런 이슈만 불거져도 그냥 뭐 6, 7%, 10%, 12% 이렇게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연속성을 띠게 되면 엄청난 강세 흐름이 되는데 일단 IT가 스타트를 잡아놔줬어요. 거기에 1월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모를 하죠. IPO를 단행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2020년도에 SK그룹주들이 바이오 자회사들 뭐 다 상장시키고 IPO 단행하면서 SK그룹주들이 어마어마한 강세를 띱니다. 지주자산격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 카카오에서 카카오 뭐 그룹주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쪽을 상장시키면서 어마어마한 시세가 연출이 되죠. LG화학이나 LG전자, LG그룹주들도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효과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성장성이, 전장사업에 대한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 이슈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잘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게 어려우시면 윤정도가 그걸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동영상 전략을 올려드렸어요. 개장하자마자부터 해서 장중의 전략을 또 잡아서 이렇게 텍스트 전략도 올려드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노란톡에 이렇게 대처하십시오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들여다보시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봉입니다. 자, 주봉의 거래량이 어때요? 장중에 자른 겁니다. 주봉의 장중의 거래량. 5MA, 20MA라고 그랬어요. 5개 캔들의 평균 거래량과 20개 캔들의 평균 거래량을 이런 식으로 넘기면서 양봉이 나올 때 실패가 돼도 여기서 따라붙는다의 기준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3주 연속 이게 거래대금이 터져주고 양봉의 기준, 추세의 강화의 기준이 연출이 됐죠. 아쉽게도 단발성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단발성으로. 그럼 이번에야말로 연동성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일단 주간 단위에서 이제 실어놨는데 그 다음 범위에 또 그 다음 범위에 3주 연속 잡힐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발 내용 전장 관련된 그리고 1월 달에 LG에너지솔루션의 IPO 그 흥행에 대한 시장 이슈 저평가는 분명히 저평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해서 반도체 두 종목 중에 하나를 한 묶음으로 그래서 한 묶음에 한 종목만 그리고 LG전자, 삼성전기에서 한 묶음으로 기준을 잡고 둘 중에 한 종목 그렇게 해서 삼성전기 위주로만 잡아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개장 전부터 여러분들께 올려드렸잖아요. 사뭇 다른 거죠. 개장 전부터. 어떻게? 갭상승의 기준이 형성되고 개장 초부터 거래가 터지면서 연때와는 달리 양봉으로 들어 올려지는 아쉬운 거는 어마어마한 이슈를 안고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이 터져줬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약한 거 정도? 근데 추세로는 더 좋죠. 그냥 첫 술에 소문 나서 변동성 확장됐다가 꼬리 달리는 것보다는 아름아름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 거죠. 자, 주봉의 기준에 다시금 보시면 이게 종가 이후의 흐름인데 절반 정도가 실렸습니다. 평상시에 5MA, 20MA 평균 거래량이 월요일 하루 거래량이 절반. 실리고. 근데 지난주에도 사실은 이게 거래대금이 실린 거예요. 거래량이. 어느 기준에? 5MA, 20MA 평균을 넘기고 양봉으로 제한적 양봉이지만 그러고 나서 갭상승의 양봉으로.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양봉으로 인식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근데 이 양봉이 월요일이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토요일은 안 하죠? 금요일까지.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장악형의 기준.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캔들을 배웠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삼선 전환도를 배워서 응용을 한 거예요. 굉장히 지금 좋은 자리, 좋은 위치입니다. IT의 기준에 다시금 이 거래량을 싣고 움직임을 주고 있는 LG전자의 기준 들여다보셔야 된다. 이때 잉태화 기념이다 할지라도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제한적으로 들여다만 보고 펀더멘털적으로 편입의 기준을 설정했다면 지금은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으로 해석을 한다. 변형 샛별형의 기준이 잡힌다 할지라도 거래가 없어서 신뢰도가 없었다면 이 부분은 거래가 실려있다. 아시겠죠? LG전자입니다. LG전자. 잡아내실 수 있을 때. LG전자. 목표 주가는요. 당연히 이 고점들 넘긴다고 들여다보는 거죠. 18만 원 이상. 이때 당시에 12월 23일 날 상한가 들어오고 나서 100% 이상의 변동이 나왔습니다. 120%. 가벼워요. 3개월 만에 그렇게 움직입니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3개월도 안 걸렸죠. 사실은 2개월. 오늘 기준에서도 LG전자를 넣어놨어요. LG밥도 사실 넣어놨는데 좀 아쉽게도 눌리고 끝났고 거래량이 너무 제한적이었고 이건 추세 매매 또 가격적인 메리트를 기준으로 하이닉스도 추세 매매 또 가격적인 메리트 그다음에 변동성 거래도 충분합니다. 뭐 500만 주, 600만 주, 700만 주 이상까지 거래가 터졌으니까 900만 주까지 터졌죠. 거래가 1조. 두산중공업도 거래가 충분히 수반되어지다가 증자 발표 나오고 완전히 그냥 바닥에서 꿍 한 번 더. 그러고 나서 계속 어때요? 점진적으로 들어올리죠. 레간저처럼 그냥. 다만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라서 일단은 단기부 조건에 추세매매, 5MA, 20MA 들여다보고 대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증자의 경우 대형주의 증자는
악재 요인으로 인식을 안 잡아도 돼요. 일단은 증자 내용 나오고 한번 두들겨 맞은 거니까 참자 배정에서 두들겨 맞은 거니까 그건 이제 무시하고 그 다음에 흐름에서는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여력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악재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포스코의 물적 분할이 악재도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포스코. LG화학 기준을 잡아드릴 때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물적 분할이 악재라는 것 자체가 그거는 비상식적인 이야기다. 조정받지 않았느냐? 그럼 단기적인 또 중기적인 2차 전지 전체의 수익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일부 터진 거겠죠. 추세는요 여전히 강합니다. 물적 분할 악재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 기준에서도 이제 여러 종목을 기준을 잡았는데 상당 부분이 IT 기준이었다는 거,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십시오. 화요일의 흐름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변동성 매매의 기준은 이슈 범위의 흐름 보시고 수급 꼭 보시고 특히 거래대금 보시고 거래대금 없는데 변동성 나와라. 이것도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IT의 지금 매집이 상상 초월 어마어마해요. 하물며 이제 우리 삼성전기도 유통 물량도 그렇게 뭐 월등히 많지도 않아요. 삼성전기도. 근데 아름아름 좀 강도 있게 삼성전 잡아가죠. 변동성 매매는 말 그대로 세종 메디칼 같은 이런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으로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시가총액이 1조 미만짜리는 가급적 개별 매매 정도 수준의 소액만 가지고 접근을 한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셔도 되고요. 조선인물 검색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프로필 화면이 나와요. 책을 몇 권 썼고 수익률대 몇 번 우승했고 증권 카드는 34년 된 거. 야, 이거 우리 직원분들한테 수십 번을 얘기했는데 우리 직원분들한테 수십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가서 행사장에서 보여드립니다 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거 안 가져간 것 같은데 이번 행사 때. 참 대단한 것 같아. 안 돼요 그러면. 능동적이어야 돼. 여러분들도 능동적이셔야 됩니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비능동적이니까 유튜브의 접속 인원이 제한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오늘 새로 들어오신 인원 수준밖에 되지가 않잖아요. 지금 접속 인원이. 그럼 예전에 접속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뭔가 능동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근무자도 비능동적이고 참여자도 비능동적이면 이 좋은 장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또 강연하기 전에 수십 차례를 얘기한 것 같은데 가져가서 내가 보여드렸나?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능동적이셔야 됩니다. 노란톡에 오셔서 항상 능동적이셔야 됩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빠르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 기준 잠깐 뭐 상한가 종목에 대해서의 교육 기준 그리고 종목 뭐 시젠 또 LX 세미콘, DB하이텍 이런 쪽 시젠의 그 이슈 변동폭 그다음에 LX 세미콘이나 DB하이텍처럼 기술주 또 반도체에 대한 변동성의 기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은요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세요. 그러면 이런 프로필 화면이 뜨죠. 이게 이 화면이고 거기에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되고요. 누르시면 돼요. 이 공식 홈페이지라고 써 있습니다. 아니면 그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거기서 이 사이트 누르시면 돼요. 이 밑에 있는 거. 혹은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혹은 이것도 저것도 모르시겠다.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 결론적으로 지금 그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오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1+1+1. 이렇게. 빠르게 들어오셔서 당장 화요일 날 진짜 주력주 제대로 잡아내고 수익 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오셔서 같이 수익 내시면 돼요. 특전사항은 이런 교육을 교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빠져 있는 게 이쪽에 올해 8월 17일 날 진행한 교육 50분짜리 25강 교육 교재도 VOD와 함께 다 드립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한 80시간이 되고 금액으로는
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죠. 수익 내시고 공부하죠. 수익 내시고 공부. 그렇게 하고 VVIP 이거는 빼세요 그냥. VVIP는 빼시고 굳이 모집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강연회 때 연장 또 스페셜방에서의 이동 또 신규 가입 굳이 인원이 뭐 월등히 많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가실 분들은 전화를 주세요 빠르게. 그 정도까지만. 그래서 상한가 종목은 시장에서 얼마든지 나오고 오늘의 기준도 열린주공 선생님께서는 또 평상시에 벤자민 선생님 같으신 경우는 상한가 뭐 수두룩 다 잡아내죠. 예쁜 공비님 마찬가지. 요즘 문나 선생님이 조금 장중에 잘 안 보이시는데 일단은 문나 선생님도 종목을 뭐 기가 막히게 다 잡아주시니까. 세종 메디칼 같은 경우에 올라와서 8,000원이죠. 그러면 예를 든다면 1,800원 오르기 전에 가격은 6,000원대란 말이에요. 6,000원 곱하기 3,000만 주면 어떻게 돼요? 368, 1,800억. 거기에 주가가 당연히 올라오니까 당연히 3,000만 주 터진 주가 일단은 올라옵니다. 꼬리가 달리더라도 올라옵니다. 또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지더라도 3,000만 주면 올라오죠.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은 3,000만 주만 돼도 2,000억 넘겨요. 학생제 TV에서 3,500만 주, 4,000만 주의 기준으로 기준 거래량 설정해서 잡아드렸었는데 3,000만 주면 돼도.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 내용 부분 오케이. 이 내용 부분을 이제 교육을 해드렸고 거래대금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 요거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 약간 힘없이 강의하죠. 그래도 뭐 차분히 강해야 되는 거라서 거래대금이 4조 6,381억 원이었어요. 4조. 뭐가? 유가증권 시장의 하루 거래대금. 유가증권 시장의 하루 거래대금.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이니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들 말고 나 전문가야 하는 친구들한테 나 1,000명 이상 있어. 유료 고객만. 나 1,500명 있어. 1등이야. 메이저 1등이야. 뭐 이런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루 거래대금이 얼마인가? 농담이 아니라 몰라요. 의미 있는 거래대금이 얼마 모른다니까?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작년 1월 2일 날 마지막 5조 미만의 거래대금. 마지막. 그 앞전에는요. 요게 5조거든요. 빨간 색깔 선이. 그 앞전에는 5조 미만인 날들이 많았어요. 근데 코로나19가 터진 이후에 뭐 앞전에 여기서 거래대금 수반된 날들이 많아지긴 했습니다만 코로나19가 터진 이후에 월등한 거래대금이 터지기 시작해서 하루에 1월 11일 날 44조, 삼성전자에 8조, 하루에 8조. 지금 또 띵똥땡 또 왔죠 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선배분들 또 동료분들 같이 교육받는 분들 전부 같이 가겠다고 지금 화요일자에 계속 신청하신 거란 말이에요. 어찌됐든 8조 삼성전자 한 종목만. 그리고 역사적인 그 거래대금 다 깨버립니다. 코스닥 시장 똑같아요. 코스닥 시장에 2020년 1, 2월 달 기준에 5조 미만인 날짜가 5조 미만, 5조 미만, 5조 미만, 5조 미만. 거래대금이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그리고 19년도 뭐 12월 달에는 5조 미만이죠. 전부. 그죠? 코스닥 시장에 전부 5조 미만인 날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10조에서 15조 사이. 응? 코로나19 터지고 그만큼 유동성 공급이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유동성 공급이.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재난지원금 뭐 뿌려댄 게. 그러니까 부동산도 오르는 거고 그러니까 그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돈이 많이 풀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 경기는요. 그래도 지표는 살아나 있어요. 지표가 안 살아나 있는데 인플레이션 효과만 나온다? 부정적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럼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르는 거라서 그거는 중앙정부나 중앙은행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하느니 금통위에서 금리를 25bp를 올린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시장이 폭락을 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결국은 돈의 화폐의 힘이고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돈의 가치가 훼손이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을
알면서 시장에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원체 풀려 있구나.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구나. 그 거래대금 터지니까 변동성이 나오는구나. 내 자산을 그냥 냅두면은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이 화폐 가치 훼손으로 인해서 가만히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어떻게든 수익을 내려면 그럼 시장의 흐름을 보고 대처를 해야 되겠고. 잘 기억해 두세요. 하루에 5조 미만인 거래대금 작년 1, 2월 코스닥 시장은 여러 번 있었다는 거고 유가증권 시장의 마지막 5조 미만은 언제? 작년 1월 2일이었다는 거. 그거 염두에 두십시오. 꼭. 그 흐름이요. 2019년도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2019년도에 잘 보세요. 아난티가 그때 당시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2018년도 12월 정확히 날짜도 안 잊어먹어요. 11일 날 아난티가 처음으로 시가총액이 1조를 넘깁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8,500만 주인가 했을 거예요. 아난티의 주식수가. 그게 이제 갭상승해서 이제 11,600원, 우리가 이제 편입한 게 11,600원이에요.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이때부터 폭등 내리가 나서 3만 원을 넘깁니다. 그 당시에 이제 경협주, 짐 로저스의 사회이사 선임 뭐 이런 이슈를 가지고 주가만 어마어마하게 당겨놓은 거죠.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시장의 모든 이슈를 가져가는 아난티 25,000원이면은 시가총액이 그 당시에 뭐 8천만 주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2조.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4천억을 터뜨렸다. 근데 이 당시 기준에 지금 잡아들이는 2천억의 기준거래량도 아니고 기준거래대금도 아니고 1,000억 넘기는 종목이 많지가 않았어요. 1,000억 원을 넘기는 종목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1,000억 원 넘기는 종목 찾아보자고요. 몇 개나 있죠? 1,000억 원을 넘기는 게 여기서부터입니다. 신라젠에서부터 정확히. 그러면 신라젠 하나, 필룩스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7개, 8개, 9개, 10개 종목이 1,000억을 넘깁니다. 10개 종목이 1,000억을 넘기는데 이 당시 기준의 삼성전자의 변동성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변동성도 그다지. 셀테리온도 이때 당시에 뭐 월등히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밀려 떨어지고 있을 때죠. 그래서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10개 종목에서 3개 빠지고 그리고 삼성전기 뭐 아시다시피 변동성 제한적이었고 4개 빠지죠. 그럼 6개 종목만이 신라젠부터 6개 종목만이 변동성이 있는 종목인데 거기서도 삼성출판사, 유니크, 오르난 시가총액이 상당히 작아요. 결론 1,000억 이상짜리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의 종목이 10종목인데 극대형주 빼고 나면 6개뿐이 없더라. 6개 중에서 빨간색의 변동성이 나온 건 2종목뿐이 없어요. 빨간색의 변동성 나온 건 2종목뿐이 없어. 인스코빈 1,000억이 안 됐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매매를 하고 싶어도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거래대금 제한적이었어. 다음 날은요. 더 웃기는 흐름이 나와요. 그 다음 날은 이렇게. 아난티의 거래대금이 2,880억에 11%가 움직여버려요. 그런데 1,000억 이상짜리 거래대금 종목이 여기서부터 10이 딱 올라와. 1,000억을 넘기면 10인데 상품 2개 빼고 3개 빼고 4개 빼고 5개 빼면 상품 5개 빼면 5개 종목이 거래대금이 1,000억을 넘깁니다. 겨우. 그중에 삼성전자 극대형주, 하이닉스 극대형주, 또 전기 변동성 제한적이었잖아요. 3개를 빼고 나면 2종목이 1,000억 이상을 넘겨요. 그게 뭐다? 포스코 엠텍과 아난티. 자, 여기서 거래대금이 저 때만 해도 1,000억이었어요. 왜? 2020년 1월 2일까지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은 얼마?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은 얼마? 5천억 미만인 날이 있었다. 코스닥 기준의 5천억 미만의 거래대금은 2020년 1월, 2월까지도 5천억 미만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윤정두가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져야 되려다 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도 거래대금 800억, 900억이면 어떻게 움직여?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뭐 1,500명이 있는 유료 고객 1,500명이 있는 친구가 있다. 라고 했을 때 1인당 1,000만 원씩 들어가면요. 얼마예요? 1,500명인데 1,000만 원씩 들어가면 150억이에요. 사고팔고에서 800억 나오는 거래대금에 150억을 들어가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일정 범위는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스스로 공부해서 매매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할 줄 아는 윤정도한테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조차도 모르고 시장에 대처를 한다? 안 되죠. 여러분들 멘토가 이런 내용을 모른다면 더더욱 안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1,000억 넘기는 종목의 변동성 매매는 두 종목뿐이 없었다. 지금은요. 2,000억 넘기는 종목의 기준이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2,000억을 넘겨야 사실상은 20이 전후에 놓여져요. 20이 전후. 어느 날은 2,000억을 넘겨도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2,000억 넘긴 게 여기서부터 있죠. GS 신소재부터. 2,000억 넘기는 종목이 하루에 예를 들어서 이날 기준에 17개 종목이 2,000억을 넘깁니다. 그중에 변동성이 제한적이다 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더라도 최근에 뭐 거래 변동성 크게 형성됐지만 이런 쪽은 굉장히 변동성이 지금 큰 상태죠. 얘 빼고. 굉장히 큰 상태죠. 세종메디칼 상한가. 이게 12월 8일입니다. 지금의 기준에 세종메디칼 또 상한가 갔어요. 지금의 기준에서도. 결론적으로 변동성들이 굉장히 크게 확장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대형주에서도 많이 나온다. 그러니 우리는 굳이 거래대금도 없는 종목을 보지 말고 2,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있는 종목을 그래도 기준을 잡는다.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터졌어요라고 표현하는 쪽이 보면은 뭐 특별한 케이스로 제가 지정을 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제 방송을 봤을 수도 있어. 기가 차서 이데일리 분이야. 전일 대비 거래량 20배 터지면 거래량 터진 거라고. 그냥. 그렇게 따지면 10월 20일 날 이연제약이 상한가 갑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 20배 터지긴 터져요. 근데 전일 거래량 7만 주짜리에 대해서 20배, 140만 주 거래량 터지면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표현한다는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럼 거래량이 터지는 기준은 뭐다? 1. 5MA, 20MA, 5개의 캔들의 평균 거래, 20개의 평균 캔들의 거래량을 넘기는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그게 추세 강화의 부분에 거래가 수반됐다는 거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지금의 범위는 19년도, 2000년도 1, 2월 달하고는 다르게 1,000억이 아닌 2,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수반돼야만 조금 거래대금이 수반됐나 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내 자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변동성, 자산 그리고 변동성들을 생각해서 시장에서 진짜 시원하게 수익을 내고 싶다. 뭐 우스갯소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5월 14일 같은 경우가 시젠의 거래대금이 하루에 2조 3천억 터져요. 2조 3천억. 네? 코스닥 시장이 작년 1, 2월 달까지 코스닥 시장이 하루 거래대금이 5조 미만인 날들이 수두룩 5월 14일 날 종목 하나, 시젠 하나가 2조 3천억을 터뜨린다고. 어마어마한 거죠. 이 당시 기준에 그러니까 7월 달에도 그 거래대금이 1조에서 2조씩 터졌는데 7월 달 당시에 우리 회원님 한 분이 시젠 하나에 수십억씩 들어가 버려. 조 단위가 터지니까 그게 주가가 왜곡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수십억씩 들어가 단타를 치고 나와요. 그런 거래대금이 터져줘야 여러분들도 말 그대로 단타를 치더라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주 기준에서도 그런 거래대금이 터져줘야 추세 강화가 월등해집니다. 자, 우리나라의 종목 한 종목당 역대 거래대금 최고였던 기준은 2018년 1월 31일 날 삼성전자 액분 발표했을 때. 그때 거래대금이 3조 3,500억이었어요. 이게 역대 종목 하나의 거래대금 최상. 이 부분을 깬 게 동네 창피하게 2020년도 11월 25일 날 셀트리온 제약이 개장 초부터 빵 갭상승 이후에 상한가 간다. 날짜 어떻게 기억하고 다 기억하냐고? 윤정도가 그날 수익 다 잡아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날 상한가를 다 잡아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셀트리온은 그날 24% 폭등이 나옵니다. 종가는 9.45. 꼬리 달렸으니까 우리는 전량 차익 실현이지. 그때 기록을 깨버리는 거예요. 동네 창피하게.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뭐 10분의 1 수준인 셀트리온이 그 기록을 깬 거예요. 아니나 달라 바로 그냥 1월 달에 2021년 1월 달에 삼성전자가 9%의 강세를 띠면서 8조 3,700억. 이거는 당분간 사상 채듯이 이건 깨지를 못하겠죠. 그리고 또 한 번 놀랬던 게
카카오뱅크가 8월 6일 날 신규 상장했을 때 상한가 들어가면서 3조 7천억. 이거를 또 깬 게 SK바이오사이언스가 8월 10일 날 상한가 4조 원씩 터지니까 상한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8월 17일 날 보합에서 25%. 그렇게 되면서 시가총액이 얼마? 25조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25조. 36만 원. 시가총액 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뭐 400억 원대 중후반. SK바이오사이언스 25조 이상까지 올라갔고 카카오뱅크 43조까지 올라갔고 셀트리온 시가총액 60조 이상까지 올라간 종목. 그런 종목에서의 이러한 거래대금이 수반되면 그거는 당일이든 그 다음 날이든 몇 달 만에 기다려온 수익이 8월 같은 경우 이날 신규 주라고 놓쳤다면 이렇게 또 이걸 놓쳤다면 8월 17일 날 그만큼 거래대금이 중요한 거예요. SK바이오사이언스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 수익을 내고 싶잖아. 여러분들이 가슴에 서놓고 여기서 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저기서 사고 싶죠? 여기서 사고 싶죠? 살 수 있을까? 거짓말쟁이들? 보여드립니다. 이게 2천억이에요. 조금 전에 줄 검은 색깔 줄 요 밑바닥에 있잖아. 이게 2천억 줄이에요. 2천억 줄. 방금까지 설명드린 2천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근데 신규 상장한 이후에 2천억이 그나마 터지는 날들 캔들의 크기가 커집니다. 캔들의 크기가. 2천억이 안 터지면 캔들의 크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응? 그것도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가. 결론은요. 여기까지 지금 2천억이 없죠. 그러니까 주가가 그냥 밋밋하고 여기서 더 갈지 어쩔지도 모르는 거야. 응? 개별 매매뿐이 안 되고. 그런데 이날 어떻게 돼요? 거래대금이 6천억, 7천억. 6천억, 7천억 이 하루에 갭상승이 6천억, 7천억. 이게 8월 2일. 8월 2일. 그리고 이게 8월 1일. 자, 어느 강 큰 사람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를 편입할 수 있다? 17만 원에서 20만 원 넘게 20% 넘게 올랐는데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가. 근데 우리는 거래가 터지면 들어간다니까. 그 거래 기준이 뭐다? 전일 대비 20배 그게 아니라 5MA, 20MA를 월등히 넘기고 이런 장대 양봉의 변동성을 원하려면 거래대금이 2천억 이상. 근데 10조 이상짜리니까 2천억 갖고는 안 된다. 최소 3천억에서 5천억 터져라. 더 터졌어. 그 다음 날은요. 거래대금 수반돼 있죠. 그럼 변동성을 활용하러 들어가는데 갭 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졌다가 꼬리 달고 돌린다. 그럼 이런 라인 19만 5천 원, 6천 원. 그런 라인에서 공격적이신 분들을 보실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 그러면요. 그 이후에 그러면 요거예요. 요거 지금. 그 이후에 그러면 거래대금 수반되고 캔들의 크기가 커지는 날 8월 10일 상한가 8월 17일 냅뒀더니 더 가더라가 아니라 꼬리 전량 달려 오버슈팅 자락에서 전량 차익 실현 그 이후에 거래량 5MA, 20MA 거래량 나오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5MA, 20MA 거래량 나오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돌렸을 때 여기서 전량 정리를 끝냈습니다. 마지막 잡으신 분들이 일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30만 원 위쪽에서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 중간에 질문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안 갖고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 이걸 봐왔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올려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사도 되나요? 물어봐. 그럼 물어보실 필요도 없잖아요. 5MA, 20MA 넘기느냐? 이왕이면 이때 수급을 넘기느냐? 그것만 보면 끝. 지금 갖고 계신 모든 게임주, 지금 갖고 계신 모든 2차 전지주들 전부 똑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거래가 유지되면서 눌려 있느냐? 그러면 아직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거래가 둔화되고 죽어버려서 그럼 그걸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이번에도 200만 주 터지길래 들어갔다가 바로 그냥 도망쳐 나왔죠. 또 한 가지 얘가 이거예요. 2020년 5월 14일의 기준입니다. 시젠이 2조 3천억, 그리고 EDGC가 7,300억, 그리고 넵제노맥스가 5천억, 수젠텍이 4,400억. 4개가 합쳐서 얼마? 4조 원의 거래대금을 터뜨립니다. 말씀드렸죠?
2020년 1월, 2월에 5조 미만인 거래대금 날들이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항상 대장주라는 건 변동성이 큰 게 대장주가 아니라 그 테마의 시가총액이 제일 큰 애가 대장주인 거다. 걔가 상한가를 가야 나머지가 강도 있게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지 않고 얘네가 상한가 가는데 얘가 쫓아가면 그거는 테마가 아니에요. 개별 매매 기준인 거지. 결론적으로 상상을 초월하죠. 두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는 어마어마한 거래대금. 이게 뭐 느낌으로 와닿지도 않으실 텐데 아까 보셨잖아요. 시즌 하루에 2조 이상 터져. 2조 이상. 근데 시중에서 간혹 거래량에 대해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 무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내시려면 거래량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가가 단기간 너무 폭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거래량은 둔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단기간에 폭등이 나와서 거래가 좀 둔화돼 있더라도 거래대금은 월등히 터진다는 거죠.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 바닥이 이제 예를 들면 3만 원이고 뭐 5만 원이라고 칩시다. 5만 원에 1,000만 주 거래되면 5천만 원, 5천억. 5만 원에. 근데 뭐 여기 3만 원이니까 2만 9천 원이니까 2만 9천 원에 1,000만 주면 3천억 거래된 거예요. 32만 2천 원 올라갔거든요. 1,000만 주면요. 3조 2천억. 똑같은 1,000만 주인데 누구는 3천억, 누구는 3조, 10배 거래대금이. 그러니까 거래량을 보는 게 아니에요. 단기적인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어 있는 쪽은. 그리고 거래량, 거래대금이 둔화된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밀리진 않습니다. 주가가 오히려 강한 종목도 있어요. 왜? 매집이 된 종목. 그럼 얘네들은 뭐냐라고 했을 때 비이성적인, 이후에 어찌됐든 비이성적인 상승 랠리가 나온 종목은 기술적 반발력 이후에 거래가 없이 주고 내려간다. 거래가 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2차 전지와 게임주를 아직까지는 아프지만 볼 수 있다라는 게 특히 이제 코스닥 최상위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볼 수 있다라는 기준은 거래대금 거래량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빠져나올 방법이 이론자락이 나온다. 그럼 저때 앞에 거래대금을 월등히 실리지 못하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때 도망쳐 나와야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윤 정도랑 함께 가시면 마지막 자락에 물량을 좀 묶였다 할지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손실을 보더라도. 다른 쪽에서 또 수익 커버하면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은 줄은 것 같죠? 아니야. 거래대금. 그 이후에 거래대금 없죠? 거래대금이 없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 종목 다 뒤져보면 다 이래요. 거래대금이 없어서 고점 대비 50%, 60%, 70%, 80% 빠져있는데도 못 빠져나오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휴마시스가 진단키트 주로 분류가 되고 어느 시점부터는 휴마시스가 더 월등한 시세가 나오는데 휴마시스가 움직일 때 시젠이나 넵지노믹스, 수젠텍, EDGC가 연동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휴마시스가 10월 22일 날 이렇게 상한가를 갑니다. 상한가를 가니까 시젠이 이렇게 급등이 나와요. 장중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51,400원에서부터 얼마? 55,000원, 10% 가까운 7%, 8%. 근데 그때 거래대금이 얼마나 터지냐면요. 400억인가 터져. 400억인가 500억. 2조 3천억씩 찍던 친구가 그럼 앞전에 그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 없다? 못 누린다. 더 심각한 거는요. EDGC가 그때 7천억 터졌거든요. 거래대금 이날 얼마 터진 거냐면 변동성 이렇게 나오면서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막 문자 오죠. 대박이에요. EDGC 어쩌고 저쩌고. 이날 거래대금 놀라지 마세요. 7억 터진 7억. 7천억 터지던 애가 7억. 여러분들 계좌 다 뒤집어 까서 검사하면 이런 종목이 나와. 수두룩하게. 마찬가지예요. 넵지노믹스 5분봉이거든요. 하루에 거래대금 5천억씩 터지던 애가 이날 2, 300억 터집니다. 2, 300억. 그리고 변동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또 수젠텍이 이날 거래대금 60억 나옵니다. 5천억씩 터지던 애, 4,400억 터지던 애가 60억.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기준에서 이런 변동성 가지고 대박 났어요. 이거 따라 붙으세요. 진단키트 끝내줘요.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변동성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올 때, 그러니까 이럴 때 기준이죠. 이럴 때 기준에 이 거래대금을 놓고 보는 거지. 이런 비이성적인 단발성의 흐름 그런 건 아니다. 그럼 결국은 못 들여다본다.
특히 대장이 다시 한번 시즌을 봅니다. 대장이 시즌이 거래되면 완전히 이렇게 죽어 있을 때 이럴 때 잠깐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죽어 있을 때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되질 않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시즌 하루의 거래량이 1,000만 주씩 터지고 변동성이 나올 때 그때는 들여다볼 수 있어요. 7천억 원씩 시장에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 5위 전후 그 안에 들어올 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눌림 받고 조정받고 단기 과열 지정량에서 해소되고 다시금 거래대금이 최소 3천억에서 5천억씩 수반되면서 흐름이 나올 때 그럴 때에는 예전의 부귀영화 뭐 이런 폭등을 기대하는 것만 아니라면 추세 강화의 흐름을 변동성 흐름을 들여다보면서 매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금 보시면 2천억을 기준으로 잡고요. 의미 있는 거래대금 거래량의 70%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 다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시즌 신풍제약 이런 종목처럼의 조 단위의 종목 또 시가총액 규모에 따라서는 그리고 매번 조 단위의 거래대금은 수반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1, 2, 3, 4번 전자가운 형성이 되면 시가총액 규모에 따라서 뭐 10에서 15%까지 최대폭 따라붙을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다 넣어드린 거예요. 이 내용들은 추가적인 동영상 자료가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황하고 전기전자 업종 한 파트를 자르고 지금 방금 한 이 내용들을 한 파트를 자르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시 동영상 교육 링크에 같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직원분께 말씀드리고 그럼 여러분들은 나중에 공지사항을 노란톡에 보시면 거래대금 교육하고 쫙 있고 또 시장에 4,000포인트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뭐 그러면서 시황 올려놓은 거 거기에도 다 오늘 그 이전 시장이 폭락할 때의 시황 전부 다 올려가 있어요. 그거 보시면 윤정두가 말을 바꾸느냐 말을 틀리게 하느냐 거짓말하느냐 싹 다 나오겠죠. 윤정두와 함께 하시면요. 시장 하나 기가 막히게 봅니다. 시장 하나 기가 막힌 정도가 아니라 그 수익이 어마어마해지죠. 12월 8일 날 수요일 날 세종메디칼이 상한가를 갑니다. 그때도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또 이 기준에 여기에서의 편입 기준을 설정할 수 있었는데 개장 초의 거래량에서는 못 움직임을 못 가져갔다 한다면 6,600원, 6,700원에 들어가서 8,200원, 6,600원, 6,700원에 들어가서 8,120원, 8,100원 이러면 얼마야? 1,500원 수익이죠. 그럼 얼마? 20% 수익을 낼 수 있었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거래가 터졌는데 기준. 잘 보시면 6,000원짜리 종목이었기 때문에 전일 종가 기준이 6,000원 조금 넘는 그럼 2,000원 기준 잡으면 얼마? 3천만 주만 터지면 돼요. 시가총액이 대신에 시가총액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3천만 주 그것의 10%, 또 그것의 20%, 그것의 30%, 300만 주, 600만 주, 900만 주가 수반되고 양봉이면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9시 10분에 300만 주, 600만 주, 900만 주가 수반되고 시초가 대비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3.84에서 6% 눌려서 다시 들어 올리는 요 자락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 편입할 수 있다. 20% 이상의 수익.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그렇게 해서 상한가에 진입이 될 때 상승행태 확인형, 특히 이제 늦게 잡아도 월봉 기준의 상승행태 확인형 6,000원대 후반. 또 주봉 기준의 갭상승 이후에 첫 번째 주봉의 갭상승에 앞전 고점을 몸통으로 다 뚫어버리는 이 흐름에 개별 매매는 가져가는 거죠. 왜 윤정두가 1조 미만짜리를 매수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이때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수요일날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거래량, 거래대금의 수준. 개별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 수익을 내시는데 왜? 주린열공 선생님, 세종메디칼 상한가에 전량 차익 실현했어요. 왜? 우리는 차익 실현 범위를 명확하게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이 교육교재를 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거거 누르시면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교재를 이렇게 드립니다. 동영상 교육은 공지사항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다만 회원가입을 하시면 80시간의 교육 자료를 쿠팡에서 1,000만 원 이상 받고 팔고 있는 반락별의 교육 자료를 전부 무료로 드린다는 거예요. 왜? 수익 내서 공부하시라고. 상한가에서도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게 옳고.
이 길에 대한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하는 게 옳고요. 그렇게 해야만 이렇게 문나님처럼 1억 인출했어요. 3억 투자했는데 내년 5월 23일이 만기시거든요. 그러니까 5월 달에 가입해서 9월 28일까지 기준에 4달 동안에 3억 가지고 1억 9천 수익 냈어요. 이게 9월 28일이죠. 근데 9월 29일 날 롯데정밀화학을 또 2천만 원 수익 주죠. 얼마? 2억 1천만 원 수익이죠. 70%. 4달, 5달 만에. 어떤 종목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 데브시스터즈. 시가총액 25조, 시가총액 1조 이상. 예쁜 국리님 이번에 호텔 강연회 때 오셨죠? 문나님 이번에 호텔 강연회 때 오셨죠? 그래서 뭐 신앙 간증하는 것도 아니고 호텔에서 사회자가 부탁드려서 정중히 부탁드려서 저는 이렇게 대처해서 이렇게 수익 났습니다. 문나님도 저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익 났습니다. 열심히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수익 나서 재밌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얘기예요. 15만 원대 들어가서 20만 원 갈까요? 36만 원 가죠. 그 수익률이 39.86 아니지. 올라갔다가 8월 10일 날 상한가 들어가는데 꼬리 달고 내려오고 그 다음날 눌리고 이렇게.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재차 8월 17일 날 보합에서부터 25% 폭등 36만 원. 전량 차익 실현. 왜? 꼬리가 달리니까. 길게 그것도. 25% 올라와서. 시가총액 25조까지 올라왔는데 꼬리가 길게 달려.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30만 원 전후에 또 들어갔던 거는 그거는 거래대금이 둔화됐기 때문에 전량 손절. 마지막 들어가신 분들은 손실이 있어요. LNF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간 그런 LNF에서 저런 수익. 시가총액 13위짜리에서 또 1조 이상짜리에서 단기 더블 2주 만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2주 만에. 롯데정밀화학의 29일자 수익. 날짜도 아니죠 먹어요. 그 뒤에는 11월 3일자 수익이 있거든. 그리고 위메이드 10월 달에 추가 폭등 200%. 11월 달 초반까지 계속 추가 폭등. 게임즈에서 뭐 엄청난 수익을 내셨었죠. 롯데정밀화학. 결론은 수익이 나고 재밌으니까 배운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꼬리 부분에서 오버슈팅 과정의 꼬리에서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이거 낙폭가된데 들어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왜요? 거래량이 없잖아. OMA 20MA 안 터지죠. OMA 20MA 안 터지잖아. 그리고 의미 있는 거래량 70% 안 터지잖아. 그죠? 그런다가 OMA 20MA 거래량 넘기고 상승익도 확인형 뜨고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하든 장악형, 하락 장악형 차익 실현하든. 결론적으로 4대 천원 캔들만 배워도 이런 데서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온다라는 것은 당연히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4개월 만에 계좌 수익 70% 이상. 그런 수익을 내시니까 또 재미있어서 이런 교육.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이벤트 부분을 하나 해드릴까?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벤트 부분 뭐 할 게 없는데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오세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오셔서 전화하세요. 전화. 나 화요일부터 윤정도랑 같이 가고 싶은데 뭐 이벤트 잠깐 언급하는 것 같은데 뭐 별 혜택을 안 주고 끝내네. 오케이. 이벤트 하나? 이거 참. 요 가격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강연회 행사장 오신 기준 이벤트를 하나 해주세요라고 전화해서 해주세요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기준에서는 198만 원에 1+1을 오늘 기준에 새벽 방송 또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세 분만 딱 우리끼리만 알아야 돼요. 홈페이지에 보면 저 가격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1에 198 함께 하신 다음에 라이브 방송으로 옮겨오십시오. 라이브. 나머지 부분들 시즌부터 해서 이제 쭉 빠르게 설명드릴 텐데 내일 상한가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상상 한번 갑시다. 상상상 333 상상상 그리고 엄지척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구독자 신청이 계속 정체 한 달 동안에 200몇 명 넣으셨더라고. 한 달 동안에 20거래일만 잡아도
야간에도 방송을 했었으니까 최소 1,000분 이상, 1,000분이 뭐예요? 2,00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은 뭐 해봐야 뭐 200 몇십 명, 300명이 안 되시는 것 같아. 그 여러분들 이제 선택 사항인데요. 장중에 이런 종목군들의 전략을 잡아내시려면 자, 시즌의 기준에서의 이런 흐름들, 응? 시즌의 기준에서 이런 흐름들, 응? 시가총액 일주일 상차례에서의 거래 상승률 1위. 좀 일찍 보신 분들은 뭐 수익을 개장 초부터 강보합에서부터 다 잡아내실 수 있는 거래대금 최상위.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거래대금이 5위, 예, 끝나고 나서의 기준에서는 6위, 그 다음에 프로그램 순매수 2위에 놓여진 종목이에요. 일단 PER이 나쁘진 않은데 위드 코로나와 함께 영업 마진이나 순이익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장의 해석이에요. 물론 이제 뭐 변이가 생기고 계속 확장될 수도 있지만 뭐 진입 장벽에 대해서도 좀 해석이 그렇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 상태의 기준인데 그래 PER이 조금씩 올라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여기서 잠깐 더 설명드리면 SK 하이닉스의 PER이 6.5배 수준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순이익이 10조 그리고 이제 뭐 부정적으로 봐서 9조 5천억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순이익 예상치가. 근데 이게 계속해서 순이익이 둔화된다. 둔화될 업황이다. 그렇다면 PER은 가만히 있어도 또 올라가죠. 왜? 시가총액이 그대로 있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근데 실적이 개선되는데 이런 그 흐름이 아니라 개선되는데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다. 그러면 주가는 상당한 탄력적인 반등이 나옵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펀더멘탈적인 기준에서 전망치가 다소 부정적인 상태에서 저평가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어렵다는 거죠. 실적 둔화 예상치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한 가지는 PBR이 좀 높다. 지금 7만 원대에서 움직이는데 5.13배라고 한다면 대략 뭐 14,000원에 주당 14,000원에 주당 가치를 주당 자산 가치 부분을 갖고 있는데 그게 7만 원에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을 받고 만약에 급격한 조정이 나오고 겁이 나. 그럼 청산 가치 부분을 따져봤을 때 얘는 너무 거품이 껴 있어. 이런 상황이 되면은 조정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장주에 대한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주와의 차이. 근데 지금 뭐 깨져서 뭐 난리가 날 거냐? 그거는 일단 뭐 그렇게까지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우리는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변동성의 기준을 본다. 변동성 기준에 5,200만 주짜리 종목에 거래대금 거래량이 충분히 실려주게 된다면 예전만큼 실리려면 뭐 1,000만 주뿐만 아니라 1,500만 주씩 막 터져야죠. 거래가. 근데 지금의 이제 예전만큼의 막 상한가의 흐름이 아닌 추세 강화, 하루에 뭐 시초가 대비 7에서 10%씩의 변동성을 목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시장에서 순위에 들어오는 3천억에서 5천억의 거래 대금 그리고 5천억 이상의 거래 대금 또 1조 수준의 거래 대금 이렇게 터지면 이제 변동성 크게 확장되죠. 근데 1조까지 터지면 정점 인식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고요? 오면은 그냥 종목 하나 주고 매수, 매도 이러면 되지. 뭐 이렇게 그냥 말이 많냐고요? 시즌 솔직히 내일 오를지 내릴지 몰라요. 지금 상황에서는. 다만 추정을 하는 거죠.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에 프로그램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유입됐기 때문에 추세 강한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여느 때보다는. 그 장중의 기준에서 이게 이제 분봉이라고 치면 이게 일주월봉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매직 시그널의 매수자인 나왔다 할지라도 거래가 실리지 않으면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근데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으로 강세를 띠고 있다면 수급 논리까지 같이 보는 거죠. 프로그래밍에는. 거기서까지 들어오고 있다면 그렇다면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가는 거죠. 아까 보신 것처럼 거래대금이 작년 기준 대비 전혀 미치지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매를 안 하느냐? 아니죠.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저 먼 옛날이 아니라 지금의 시장에 맞게 3천억에서 5천억이 실리면 거래대금 최상위 10위 안에 들어옵니다. 또 5위 전후에 놓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변동성은 당연히 확장될 수밖에 없고 시장의 모든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에 거래량, 거래대금, 매직 시그널까지 같이 보는 거.
주봉 단위에서도 거래가 수반될 수 있는 위치. 예, 최근의 변동성의 기준에. 일봉에서는요. 터져 있는 거래대금의 이 앞전 거래량 거래대금 수준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된다면 이런 고점 라인들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계속 불거져야 되겠죠. 그래서 해지 차원에서도 일정 범위는 들여다볼 수 있다. 그래서 시제는 변동성 기준을 한번 다시 놓고 보자는 거고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저점 편입의 기준을 좀 많이 잡아놨었어요. 그죠? 눌림목 나올 때 이제 저점 편입 기준을 잘 잡아놨었는데 뭐 그 이후에 뭐 14만 3천 원 뭐 이렇게도 쭉 봤었고 그 이후의 흐름에 가격 반발력이 굉장히 강도 있게 잘 나와줬다. 그리고 이제 6일 기준에서는 22%의 변동. 그러니까 그냥 이 LX 세미콘은 11만 원대 그리고 12만 원, 12만 5천 원 그리고 13만 원에 편입이 가능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그 시세가 수익률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큼 거래대금도 또 시가총액도 그리고 수급도 긍정적으로 형성이 된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선배분들 쪽 수익을 좀 내셨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가총액의 상위에 20위 안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래대금 부분 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의 상승률 부분에 최상위 5위까지도. 거래대금은요 조금 아쉽죠. 2천억은 안 돼. 그렇지만은 15위의 거래대금. 그렇게 되면서 변동성 9%까지 확장. 손바뀜은 좀 많이 있었는데 누적 수급은 좀 제한적이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기준이 13만 2천 원이고 요자락으로 따진다면 12만 원에서 들어갈 수 있는. 저런 부분을 이렇게 변형세 빼령 기준 다 보시면서 잡아내고 대처할 수 있었다면 단기간에 20, 30% 수익은 시가총액 2조가 넘는 2조 5천억짜리에서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갭에 대한 내용도 장중에 설명을 드려요. 이 초록 색깔 선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였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로그 차트로 보거나 일봉 또 주봉에서의 강세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보면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치로. 그래서 갭에 대한 부분 이 자료도요. 시중에 일정 범위 나와요. 일정 범위는. 근데 안 나오는 구간이 이거라 그랬죠. 급증 갭이 발생되면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끝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자격증 시험 보는 금융투자협회에서 발행한 교과서적인 도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훔쳐다가 다들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해놓고 목표 주가 설정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윤정두가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요 자료 부분, 원본, 또 전 내용, 추세매매 내용만 가지고도 9시간 교육 110만 원을 팔고 있죠. 그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몇백 명씩 다 듣고 110만 원 내고 과금해서 들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가입하시는 분들은, 유료 가입하시는 분들은 그 교육 교재를 전부 무상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쿠팡에서, 티몬에서 사서 들으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13만 원이었잖아요, 여기. 13만 원이었어요. 그게 이제 15만 원대. 오늘 15만 7천원까지 갔나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시면 매집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매집 도서 41페이지짜리 2007년도에 만들어 놓은 매집 도서예요. 2007년도에. 그렇게 해서 결론은 이렇게 LX 세미콘의 수급이 물량이 뺏겨지면서의 흐름으로 연출돼 있고 프리미엄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그 내용을 다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5.86이 95만 3천 주고 5.86인데 이때보다 더 들어왔어요. 13일, 뭐 10일 기준까지, 금요일 기준까지 120만 주? 상당하죠.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그 종목군들의 기준에 매집, 갭, 캔들 패턴 이런 부분만 잘 여러분들이 설정해서 대처하시면 또 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료가 5에서 10거래일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이런 부분 다 설명을 드리죠. 그것도 공지사항에 다 있어요. 그리고 캔들 하나만도 9시간짜리 110만 원에 판매를 했고 다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듣고 보고 배우고 어디서 편입하는지 그리고 수익을 내서 4개월 만에 70% 수익 냈다고 고맙습니다. 후기 올리시고 교육자료 올리시고 갭에 대해서도 얼마나 복잡해 그죠? 이걸 어느 정도는 알아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못 알아듣겠다. 그러니까 유료 가입해서 문자 받고 하는 거죠. 장중 내내 전략 잡아 듣고
문자 받고 수익 내고 아유 난 공부 안 할래 그냥 윤정두가 다 알아서 하는데 뭐 아까 보니까 요자랑 이게 12만 원이에요. 오늘 기준에 15만 원대 후반까지 훅 하고 올라왔죠. 응? 15만 7천 원대인가요? 응? 마지막으로 이제 DB하이텍 빠르게 넘깁니다. DB하이텍 오늘 뭐 변동폭 일부 잡아줬는데 이거 5만 원대 우리 태민이 선생님이 이번에 호텔 강연을 하는데 양주를 12병 갖다 주셨어요. 킹조지 발렌타인 30년 뭐 그거를 거의 뭐 한 병 빼고 다 드셨더라고. 그 레스토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는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테이블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테이블당 뭐 2병씩 먹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준을 잡으라는데 어찌됐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태미 선생님은 또 이런 이벤트가 어딨냐 해서 또 1년을 또 연장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할인할 때 그냥 다 연장을 해두시는 거죠. 1년에 한 번 할인하고 막 그러는데. 방송 보시는 분들도 우기세요. 우기시면 되지. 와, 나 강연에 가려는데 못 갔어요. 내 예약했잖아. 예약 기록 없는데 예약했어. 응? 할인해줘. 그러면 어지간해서는 해드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화요일부터 어떻게든 같이 움직이시겠다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뭐 이 매집이나 이런 부분들 등락률은 좀 제한적인데 이번에 고점 찍고 7만 9천 원 찍고 맥없이 후루룩 밀렸어요. 근데 밀리고 나서의 흐름도 나쁘진 않았다는 거죠. 그 비율이나 이런 부분이 누적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 이렇게 DB하이텍의 경우도 추세 매매 기준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태민 선생님은 이제 뭐 5만 3천 원 때 편입해 두신 물량을 차익 실현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막아드리고 있죠. 오늘은 거래량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제한적 거래량 속에서 외국인들이 뭐 무지하게 샀고 뭐 기관들이 좀 일부 팔았던 것 같고 그리고 업황은 상당합니다. 특히 이제 8인치 같은 경우는 8인치 웨이퍼는 사실상 12인치 웨이퍼로 넘어가서 8인치는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저사양, 저마진 기준이었는데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그렇게 되면서 실적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 업황이 최소 내후년까지는 지속된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8인치 웨이퍼 시장을 새롭게 진입하려는 쪽이 거의 없어요. 12인치를 하면 했지. 그리고 이제 그 수요가 사실은 또 제한적이고. 그냥 경쟁자가 추가적으로 안 생김으로써 DB하이텍의 독점적인 위치가 좀 형성될 수 있는. 전체적으로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특화되어 있다는 것에 또 실적이 상당하다는 것에 실적이 내년 순이익이 3,500억 정도.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4,439만 주짜리니까 곱하기 뭐 7만 1,000원 해주면은 3조 수준. 그러니까 PR이 9배, PR이 8배, 9배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실적 전망치는 계속 상향돼. 그렇기 때문에 매집이 어마어마해. 11월 이후에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이거 이제 뭐 그 이전 뭐 10월 말 뭐 저 앞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11월 달만 기준 잡아도 380만 주면은 얼마예요? 9%? 8%대네 8%대. 8%대 매집이다. 매집 평균 단가가 6만 9천 원이다. 프리미엄이 있어요 없어요? 프리미엄 하나도 없이 8%를 추가로 편입한 거. 이런 창구들에서 8%의 물량을 프리미엄 하나도 없이. 그러면 5에서 10% 등락 범위니까 30에서 50%. 그럼 7만 원 수준에 매수했잖아요. 7만 원 수준의 평균 단가. 그럼 30% 하면 얼마? 9만 원까지 들어 올려놔야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물론 예전 저점 물량도 있지만 또 50%는요. 10만 5천 원을 들어 올려놔야 차익 실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매집의 목표 주가를 높게 잡을 수 있어요. 거기에 뭐 패턴이나 뭐 거래 부분 지금 거래가 한번 터진 이후에 좀 눌려져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월요일에도 거래가 다소 제한적인 상태에서 가격 반발력만 일부 나와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IT 전체적으로 오늘은 월요일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으로 최소 범위 이제 OMA 20MA 살려놓으면 되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 정도 범위가 뚫려놔도 시세는 굉장히 시원해질 수 있다. 당연히 신고가
나올 수 있죠. 시원하게. 왜? 매집이 나는 게 있어요. TBI 때까지 봤어요. 장중 기준에서 이제 내일 기준에 위메이드든 또 저기 말씀드리는 이런 쿠팡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을 드린다는 거고, 내일 장중 기준에 위메이드든 다날이든 이런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 장중 전략 들으시고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기준에서 마무리를 하고 12월 3일 또 오늘 이제 박승재 TV에서 진행해드린 시황 이 부분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는 내일장 공략주 올려드릴 거고요. 개장 전에 또 2,300개 중에 5종목 올려드릴 겁니다. 가급적이면 동참하셔서 좋은 수익 잡아내시고, 내가 혼자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주력주 위주, 대형주 위주에서 기준 잡으십시오. 변동성 종목은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